안녕하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한국 증시 바닥은 언제일까라는 주제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증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고점 대비 약 35%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도 지난주 큰 폭의 반등으로 1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저점 대비 17% 수준의 반등으로 이제 증시가 바닥을 다진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또한 큰 폭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다우존스는 고점 대비 약 35% 폭락 후 지난주 20% 수준의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증시 반등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의 둔화 가능성, 둘째는 전 세계의 강력한 통화, 재정 정책 시행, 셋째는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심리가 시장에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의 둔화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자면 왼쪽 그래프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확진자 수의 증가를 중국, 미국 동일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확진자 추이를 미국에 대입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4월 5일 미국 시점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4월 12일 부활절까지 미국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는 확진자의 증가세가 다소나마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 세계의 강력한 통화 재정 정책 시행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양적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또한 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법이 발효되었고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로 경기 침체를 어떻게든 빠르게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빌 애크먼은 하락장 베팅으로 큰 돈을 벌고 다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여 해지 포지션 종료 후 다시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지표의 발표 후 큰 폭의 하락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지수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 발표에도 역대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이 이러한 악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패닉에 빠지지 않은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지표를 보았을 때 앞으로 경제 지표들은 금융위기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그러한 지표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바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편은 골드만삭스의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2분기에는 20%를 상회하는 역성장을 기록하겠지만 3분기 이후에는 10%대의 반등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증시는 2분기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하였고 이제 코로나 회복 이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진정한 증시의 바닥 확인은 반드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 감소 추이와 함께 시작될 것입니다. 왼쪽 한국의 사례에서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여 전체 확진자 증가의 완만한 기울기가 확인되어야만 전 세계 증시의 불안감은 완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른쪽 국가별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아직 미국과 이탈리아의 총 확진자 추이가 하락세에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국가 모두 4월 초중순경에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그 기대가 충족된다면 전 세계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 세계 증시 급락의 또 다른 이유였던 유가 급락이 멈출 때 저희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유가 급락과 함께 증시 급락이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증시와 유가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유가 반등 이후 주가 또한 후행적으로 함께 상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두 나라 또한 유가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향후 감산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미국 증시의 하락 속도는 역대 어떠한 위기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2003년 이후 미국 S&P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는 2008년도가 유일한데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하락 기간이 훨씬 길었던 것에 반해 이번 하락은 약 한 달 정도 만에 33%가 폭락했다는 점에서 역대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00년대부터 저희 코스피 지수를 제가 스크린 캡처를 해놨는데요. 단기간의 폭락은 줄곧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유일한 장기적 하락이었던 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의 하락을 보시면 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졌고 전 고점 회복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08년도 당시보다 현재가 갖는 희망적인 부분은 금융위기 때의 학습 효과로 전 세계가 선제적으로 정책들을 쏟아내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돈을 뿌리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진정세가 보이기 시작하면 회복은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표는 최근의 코스피 지수 그래프인데요.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 매물대가 깊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이외의 실제 코스피 코스닥 개별 종목들을 살펴봐도 그림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매물대가 깊지 않다면 반등 또한 어렵지 않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4월 중 감소세로 돌아선다면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변수가 많기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번 주 상승하던 전 세계 증시가 금요일에 또다시 폭락했다는 점에서 다음 주 한국 증시 또한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융위기 대비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반등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6개월 이후 올해 하반기까지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하락 시점마다 평상시에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을 담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4월 초중순 미국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 추세의 감소가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유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6개월 정도 목표를 두고 하락시마다 분할 매수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